미국은 KTX 없다면서요? 기차는 있는데 그 기차가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철로가 감당을 못하는 거. 그 속도를 감당해내야 되는데 아, 너무 오래되고 KTX 노후하고 전용 레일 같이 만들지 예, 못한다? 전용 레일을 깔지 못한 거죠. 왜요? 아직. 돈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철도는 주로 화물 운송용으로 쓰이거든요. 화물선이 네, 엄청 승객- 났으니까 100량 막 그거는 뭐 진짜 끝이 없이 길 가면서 끝이 없이 계속 오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화물용으로 쓰이고 여객용은 이제 거의 뭐 승객 여행 거리 면에서 따졌을 때 1%가 안 돼요. 미국 사람들은 열차를 거의 안 타네요. 비싸요. 비싸기도 하고 어쨌든 기차는 기차역에서 기차역밖에 갈 수 없잖아요. 근데 보통 집이 기차역 바로 옆에 있지 않거든요. 그럼 거기서 또 뭔가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걸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자동차를 이용하는 게 도어 투 도어 할 수 있으니까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러한 대중교통의 인프라가 엄청 발전돼 있기 때문에 집에서 나와서 버스 타고 가서 지하철로 갈아타고 가고 이게 있는데 미국은 그런 개념이 없군요. 미국은 너무 넓어서 그게 되는 곳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게 가능한 곳은 정말 거의 뉴욕 정도일까요? 근데 뉴욕은 또 시간 안 지키기로 유명해서 철도가 다들 불편해하고. 그거는 뉴욕보다 다 그래요. 예, 그렇죠. 필라델피아 몇 개 안 되는데 맨날 연착하고 눈 조금만 내리면 기차가 연착이 된다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통근 기차. 지금 시간 맞춰서 다니는 나라가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나요? 일본. 일본은 됩니까? 스위스도 굉장히 잘 맞추죠. 독일도 안 되길래 정말 독일 안 너무 됩니다. 충격받고. 독일도 기차 시간 못 지키는 영국도 못 맞추고. 영국은 뭐 유명하고. 영국은 아예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럼 비슷한 땅덩어리에 러시아는 또 철도 많이 이용해? 시베리아 횡단 열차하면 또 이게 또 로망 아니겠습니까? 외국인의 로망, 우리에게는 괴로움이죠. 왜냐면은 참 우리는 오해를 많이 하는 게 약간 이게 철도가 딱 두 개가 있어요. 원래 있었던 전통적 시베리아 열차는요, 러시아로 보면은 시베리아 남쪽으로 해서 지나갈 거 국경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국토 활용이 떨어진단 말이죠. 북쪽은 다 허허벌판이고,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소련 시절 때 건설에 일명 밤인데 밤 그게 북쪽으로 건설하는데 북쪽에 이게 진짜 건설하기 힘들고 뚫을 곳도 많고 이래가지고 간신히 단선으로 이걸 뚫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20세기의 물건이에요. 시베리아 철도는. 왜냐면 이게 고속철 아니에요. 중국은 까오티에 고속철이기 때문에 되게 빨리 가지 않습니까? 근데 시속 100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비행기로 1시간 갈 거리가 거의 하루가 걸려요. 계산해 보면은. 근데 우리 같으면은 저기 3일 동안 기차 탈래요. 그냥 3시간 타고 비행기 타겠습니까? 당연히 러시아 사람들은 그거를 그렇게 이용 안 해요. 절대 먼 거리 안 가고 그냥 바로 옆 도시 있죠. 기차로 한 뭐 7시간, 8시간. 그게 바로 옆에 도시거든요. 러시아 사람들은 보통 뭘 타요? 비행기죠, 비행기. 비행기. 그러니까 미국도 비행기를 많이 미국도 타고. 그래요. 중동은 못 타요? 낙타? 낙타 타지요. 이건 농담이고요. 중동도 요즘은 이제 기차 놓으려고 그래요. 기차. 예, 기차에서 고속철 놓고 사우디도 고속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뜨겁잖아요. 철로가 휘울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지금 해결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지금 중동 지역에서는요 모든 나라를 열차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네, 그 대단한 작업이죠. 비행기 타는 것도 좋긴 하지만 아무튼 기차 타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기차가 있어도 이제 항상 이런 나라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대중교통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결국에는 기차는 탈 수는 있는데 내려서 어디 가려면 렌트를 하든가 버스가 없어요. 버스가 제대로. 제가 젊었을 때는 대학생 때는 그레이하운드라는 걸 타봤거든요. 그레이하운드가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7시간, 8시간 걸려요. 그런데 탄 사람들이 우리 고속버스처럼 뒤에 머리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스쿨버스처럼 돼 있고 너무 힘들어요. 대중교통이 전반적으로 잘 그렇죠. 구비되어 있지 않고 이 이동수단을 사람들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 것이어야 하고 혼자 여행하고 싶고 이런 게 강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많이 발달 안 돼 있고 투자도 많이 안 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이용하지 않는데 공금을 많이 들여서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이집트 같은 경우는 철도가 상당히 이른 시기에 다 완성이 됐었어요. 1830년대부터 짓기 시작해가지고 1870년대가 되면 이집트 전역을 다 연결하는 철도망이 완성이 되었었고 뭐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퀄리티가 좋은 침대차가 다녔었거든요. 20세기 초반부터 이제 보통 유럽의 부유층들이 이집트 여행 갔을 때 그걸 탔었는데 그게 이제 업데이트가 잘 안 됐죠. 그래서 최근까지도 그 20세기 초중반에 타던 열차들이 계속 다녔었고 지금도 역시 다니고 있는데 꽤 유용하기는 해요.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 이를테면은 카이로에서 룩소르까지 이론적으로 12시간이 걸린다라고 보통 말씀을 드려요. 그 얘기는 뭐냐? 12시간이 걸리는 게 원래 원칙이지만 네네. 12시간에 도착하는 경우는 없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두마이 베스트가 12시간이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도 상당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 뭐 이동하실 때 철도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요즘에는 이제 비행기도 확실히
많이 타고 다니시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집트 정부가 한 2020년대 초반부터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가지고 지금 고속철 사업이 지금 시작됐어요. 그래서 독일 지멘스가 이제 주 어떤 그 파트너로 참여해가지고 아마 2030년대까지는 이집트 전역을 다 고속철로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호화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이집트에서 아부심벨에서 아스완까지 비행기로 45분 걸리는데 저희 일행 5명만 타고 왔어요. 비행기를요? 네, 아무도 없이 저희 5명만 이게 탔습니다. 보통 경비행기 타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집트 근데 항공인데 그게- 사람이 없어요. 그게 보통 아스완에서 아부심베 갈 때는 비행기를 잘 안 타요. 왜냐면은 비행기 타는 게 공항에서 그 비행 시간은 40분이지만 뭐 가서 이렇게 보안 체크하고 또 아부심베 공항에서 내려서 또 아부심베 유적지까지 또 버스 타고 가야 되고 뭐 이런 시간 때문에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보통은 버스로 이제 많이 가시죠. 기차의 확실한 장점은 바로 그건 것 같습니다. 바로 도시의 가장 중심부로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기차 역사 건물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유럽의 19세기, 20세기 초반에 기차역이 놓이기 시작할 때 항상 가장 중요한 위치에 기차 역사 건물들이 만들어지고 그 역사 건물들이 그 도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그쵸, 또 되기 그쵸. 시작하죠. 근데 사실 저는 무지해서 그렇겠지만 역사를 생각을 해보면요, 한국은 지금도 역사 건물들이 굉장히 랜드마크 역할도 하고 많이 기억에 남고, 일본을 가봐도 역사 건물들이 굉장히 크고 번화가의 중심이 되잖아요. 이게 동양과 유럽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는 같은데 그때 그 시기에 이제 19세기, 20세기 초반에 새로운 어떤 건축 기술을 역사 건물과 그다음에 역사 건물은 이제 사람들이 대합실처럼 이용하는 그런 공간들이고요. 그다음에 기초 선로들이 이렇게 있고 그걸 덮는 거대한 이제 구조물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구조물들이 이제 아까 뭐 에펠탑이나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떠올려 본다면은 그런 어떤 그 철골 구조물로 실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전례 없던 공간으로서 그때는 경험을 했겠죠. 다만 이제 지금은 우리가 그런 거에 너무 익숙해 있다 보니까 웬만한 정도의 건축을 가지고서는 역사나 또는 공항에 갔을 때 그 정도의 충격은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외곽에다가 지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런 경우가 되면은 도심에 있을 때보다는 좀 느낌이 다르게 지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역사라는 느낌이 확실히 딱 들어요. 갑자기 우리 동화에 보면요, 돼지 삼형제 중에 하나만 벽돌로 셋째. 이 집을 지어서 늑대가 훅 불어도 안 날아가는 집을 지어서 돼지 삼형제가 행복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정말 안타깝게 매년 소식을 들어보면 미국은 허리케인이 발생하잖아요. 바람에 불고 막 해서 건물들이 무너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왜 자꾸 나무로 지어요? 근데 그 목조주택 지으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강한 토네이도나 허리케인이 아니면 꽤 저항력이 큰 편에 속한다고, 목조 건물이 지진이나 웬만한 바람에는 안전한 편에 속한다고들 말씀하시고요. 미국 사람들이 목조주택 뭐 거의 90% 이상일 거예요, 아마 미국에서. 예, 개인 주택의 경우는. 근데 그런 이유는 뭐 목재가 너무나 풍부하고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자원이 많아서. 네네. 뭐 식민지 시대부터 목조 건물을 지어야 했고 빨리 지어야 하니까 당장 쓸 수 있는 뭐 벽돌 공장 세울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조 건물을 짓기 시작을 했고 그때 만들어진 어떤 유통망이나 목조 건물에 적합한 자재류의 회사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고 그것이 아직도 작동이 되기 때문에 뭐 편리성, 뭐 경제성 모든 면에서 목조 건물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건축이 그래도 오래 버텨야 되니까 견고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벽돌 같은 재료들을 이용해 가지고 주택을 짓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만약에 그러니까 벽돌 건축은 있는데 콘크리트로 만약에 주택을 설계하면 주변의 이웃들이 옆에 미술관이 들어서나 뭐 도서관이 들어서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낯설다는 예, 거죠. 그만큼 예. 거의 주택은 이 목조로 져야 된다라는 그 고정관념이 있는데 사실 서부 영화 같은 걸 보면은 다 옛날에 보면은 미국이 개척하면서 가장 손쉽게 지을 수 있는 방법으로 목조를 선택한 거지 않습니까? 목조도 사실은 이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오래 견디는 목조로 지을 수도 있거든요. 알프스의 산장 건축처럼 샬레 건물들은 통나무로 짓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오래 건디는데 반면에 미국의 방식은 발룸 프레임이라 그래가지고 얇은 각재를 가지고 이렇게 틀을 짜서 네, 판자처럼 막. 예, 바닥에서 만들어 갖고 아, 뚝딱뚝딱 한 다음에 이렇게 네. 세워요? 공중에서 비계 설치해가지고 막 만드는 거는 힘든 아. 일이고 바닥에서 만든 다음에
세우는 그 굉장히 효과적인 방식으로 짓는 우리나라의 목조 건축하고는 또 완전히 다르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발룸 프레임 방식으로 짓던 전통들이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 굉장히 그게 산업화되면서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방식들이 주어지다 보니까 유럽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약간 아까 아기 돼지 삼형제 얘기했던 것처럼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건축인데 반면에 그쪽에서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짓는 방식인 것 같고요. 그 혹시 디즈니 만화 중에 업이라고 예. 네. 그게 목조 건축이지 않습니까? 날아가는 만약에 벽돌 건축에다가 풍선 달았으면 벽돌이 다 뜯어져 나갔을 텐데 목조 건축이니까 이게 매달려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조는 얇고 가늘어도 굉장히 인장력이 강하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이렇게 바닥에서 세울 수 있는 것처럼 매달려 갈 수 있는 그런 건축이기도 한 것이죠. 심지어는 옮겨서 어디다가 지을 수도 있고. 네, 그게 굉장히 용이하고요. 통째로 옮겨서 그냥 오, 위치만 거기는 바꾸는. 진짜 유목민들이네. 그리고 사실 구조 변경도 굉장히 쉽고. 예. 사실 우리나라 한옥들도 얼마든지 부재를 분해해가지고 옮겨서 그렇게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 뭐 경복궁에 있는 많은 건물들이 해체되어서 일본으로 옮겨져서 지어진 경우들도 많고요. 왜냐면 우리는 사실은 어떤 것을 고정하기 위해 박아놓고 틀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겹쳐지게 해서 끼워 맞추는 형식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분해가 가능한 방식이라고. 뭐 물론 불에 약하다는 단점도 있긴 하지만 얼마든지 부재별로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천년을 버티는 거죠. 그럼 약간 요즘 그 최신 기술 중에 사실은 모듈화 작업이 많이 되는데 우리는 이미 예전부터 모듈화 작업을 다 해놓은 상태네요. 네, 사실 건축의 어떤 발전에 있어서는 사람이 땅에 정주해서 살게 되면서 발전하게 되는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땅 위에 오래 버티는 건물을 지어야 되는 그런 건축적인 목적 의식들이 생기는 거죠. 견고해야 되는데 반면에 이제 유목민족 같은 경우에는 천막 텐트라든지 또는 게르 유르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글루처럼 이렇게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쉽게 만들고 쉽게 옮겨 다닐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건축이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발전하잖아요. 근데 현대 건축이 조금 더 가벼운 건축을 지향하는 과정 속에서는 오히려 유목 건축을 모델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